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문 시간의 노진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문 수업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24절기 여름에 이어서 24절기 가운데 가을의 계절, 이 가을에 해당하는 절기 6가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금 지난 시간에 복습을 했던 반도 있고, 또 여름을 배웠던 반도 있고, 다양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봄과 여름에 대한 절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복습을 들은 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수업 안에서 했던 거니까 이미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을 떠올려 가면서 처음 보는 친구들은 각각 절기가 가진 뜻이나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봄, 여름에 대한 절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학습지, 올려놓은 학습지 가을 편에 보면요. 맨 처음에 가을에 해당하는 6가지 절기를 배우기 전에 어, 문장으로 정리하기라고 해서 봄, 여름에 관한 절기를 정리할 수 있는 이렇게 빈칸이 뽕뽕뽕 뚫린 문장이 있습니다. 보이죠? 네, 학습지 오늘은 총 3쪽인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문장은 봄과 관련된 절기를 살펴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절기? 네, 입춘, 우수, 경칩,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춘분, 그 다음 청명, 고구 이렇게 6가지가 있었어요. 자, 각각의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가면서 한번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봄이라고 선생님이 힌트를 줬으니까 맨 처음에 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입춘이 들어가야겠죠? 자, 입춘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춘이 되자 땡땡에 비가 내렸다.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나고 라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 해는 점점 길어져 땡땡이 지났다. 하늘은 차츰 맑아졌고, 자, 하늘이 차츰 맑아졌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절기가 또 있었죠. 그리고 봄 농사를 시작하니 곡식을 윤택하게 해주는 비가 내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절기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볼게요. 자, 입춘이 되자, 봄이 됐다는 말이죠. 봄이 되자 어떤 절기에 비가 내렸대요. 자, 이 비가 내렸다와 관련되는 절기를 한번 여기서 찾아볼까요? 자, 힌트를 주면 모든 얼어있던 것들이 녹아서 비로 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뭘까요? 입춘은 했으니까 지우고. 그래요. 우수죠, 우수. 자, 우수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나고, 자, 개구리처럼 동면하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난다, 놀란다, 이런 걸 의미하는 절기가 뭐였어요? 그죠? 경칩. 그죠? 자, 경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는 점점 길어져 어떤 시점이 지났대요. 자, 우리 겨울에는 낮이 길까요? 밤이 길까요? 그래요. 밤이 더 길죠? 자, 그런데 이 밤이 더 길었으니까 해가 짧았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낮과 밤이 같아지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길이가. 그러면 어떤 시점을 의미할까? 그치? 춘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해가 점점 길어져서 춘분이 지났다. 하늘은 차츰 맑아졌고, 자, 차츰 날씨가 맑아지는 걸 청명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청명이겠네요. 자, 프린트 잘 채우고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봄 농사를 시작하니 곡식을 윤택하게 해주는 비가 내렸다. 그래서 곡식 그리고 비 얘를 줄여서 뭐라고 했지?
곡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우 시기에 곡식을 윤택하게 해주는 비가 내렸다는 것까지 해서 살펴봤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봄 해당하는 절기 6개를 쓰는데 순서대로 썼어요. 시기상. 여기 문장도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창명, 고구. 양력 2월부터 3월, 4월까지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이 정리된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봄에 해당하는 절기를 시기별로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한번 참고해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봄을 살펴봤으니까 여름을 볼게요. 자, 여름은 여기에 선생님이 적어주는 것 없이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는 여름에 관련된 절기를 6가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합니다. 자, 앞에서 마찬가지로 앞에 봄이 됐을 때는 입춘이었는데 여름이 됐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자, 입하가 되자 작은 새싹들이 상과들에 가득해졌다. 자, 작은 새싹들이 상과들에 가득해졌다라는 부분이 힌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조금씩 자라서 그 만물이 생장해서 가득해진다는 의미를 가진 건 뭘까요? 절기? 네, 대답한 친구들 잘했어요. 소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모내기를 하고 밭에 씨를 뿌리니. 뭘까? 모내기를 한 다음에 밭에 씨를 뿌리는데 힌트는 이 씨를 뿌리는 게 어떤 곡식에 씨를 뿌리냐면요. 수염이 나는 곡식에 씨를 뿌려요. 볼까요? 네, 맞아요. 까끄라기 망이라는 한자와 시종이라는 한자를 합해서 망종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낮이 가장 길어지는 시점인? 네, 맞아요. 하지라고 했었어요. 낮이 가장 긴 하지가 왔고, 그 다음, 작은 더위가 시작되고서 얼마 있지 않아 큰 더위가 이어졌다. 자, 작은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인 소서, 그리고 조금 지나서 얼마 있지 않아 큰 더위. 더위의 절정, 뭐라고 했죠? 소서의 반대, 대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과 관련된 절기도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로. 자, 봄은 양력으로 언제랬죠? 양력으로 2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그치? 맞나요? 자, 여름은 그럼 양력 몇 월부터 몇 월까지? 5월, 6월, 7월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6가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이제 가을인데요. 자, 가을은 여름에 이어서 양력 8월, 9월, 10월. 자,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시점이 10월인 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의 시기상 어느 절기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흥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을 나가기 전에 첫 번째 학습 목표 간단히 살펴보고 두 번째 학습하기 그 6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거고 마지막에 학습지 이 부분은 방금 했던 문장 2가지 정리한 거 이외에는 절기 6가지에 대한 풀이, 의미, 시기, 풍속 이렇게 4가지로 살펴볼 테니까 따로 살펴보는 시간 없이 수업 시간에 지금 이 시간부터 잘 집중해서 학습지를 잘 채워보도록 하세요. 설명했던 것처럼 이 학습지는 수행평가에 들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서 보관을 해두면 다음에 도장 찍는 시간에 한 번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을에 해당하는 24절기 중에 6개의 절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시작. 24절기 중 가을에 해당하는 절기와 관련된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을에 어떤 절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풍속, 그리고 또는 음식을 또 먹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맨 처음에 보면요. 가을과 관련된 절기라고 해서 첫 번째 입추가 나옵니다. 자, 우리 봄에는 계속해서 복습인데 봄에는
시작 시점이 입춘이었어요. 그죠? 봄에 들어서다. 자, 입은 한자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여름은 뭐였지? 여름은 입하였어요. 그죠? 자, 여름은 입하. 여름하를 써서. 자, 그래서 입추, 가을이 돼서 가을추라는 한자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춘하, 추동, 사계절을 의미한 한자 중에서 가을이 왔어요. 자, 입은 앞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들어서다 라는 뜻을 가진 설립이라는 한자를 썼고요. 자, 그 다음 가을은 가을추라는 한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 춘추복 할 때 그 추죠? 네. 자주 쓰이는 한자니까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입추의 네 가지 한번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풀이는 가을에 들어서다 라고 해서 입추라고 하고요. 의미는 가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을은 우리가 봄은 2월부터 4월까지, 여름은 5월부터 7월까지, 그 다음 가을은 몇 월부터? 8월부터 10월까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합니다. 자, 양력으로 8월 8일경에 이 입추가 들어서 있습니다. 자, 올해 달력을 참고해보면 되겠죠? 꼭 8월 8일이 아니라 전후로 8월 7일일 수도 있고 9일일 수도 있고 여하튼 이 8월 8일 주변에서 입추라는 절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풍속을 볼게요. 풍속은 기청제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여름에 기우제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풍속에서. 그죠? 기우제가 뭐였죠, 여러분? 참고로 해서 기우제는 뭐였어요? 기우제는 비가 오기를 바라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여름에 너무 날씨가 더워서 메마를 수 있고 가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길 바라는 그런 제사를 지냈었는데, 자, 여기는 기청제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청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청은 어떤 청인지 보니까, 여기에서의 청은 날씨가 청명하길 바라는 거야. 그치? 날씨가 청명하길 바라는 거. 이 한자인지는 선생님이 확인을 잘 안 했는데 여하튼 날씨가 좋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기청제라는 건 기우제의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풍속으로 기청제가 있고 이 청이 의미하는 것은 좋은 날씨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처서라는 절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처서에서 처는 거처, 처지 하는 이런 말을 쓸 때 사용하는 머무르다 처라는 한자를 씁니다. 자, 머무르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잠시 멈추다 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 그치다 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이렇게 총 11획으로 되어 있는 다소 복잡한 모양의 한자인데요. 한번 프린트에 써보면서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이 선은 우리 소서대서에서 봤었죠? 여름에 해당하는 절기에서 뭐예요? 사람 위에 해가 있는 모양이네요. 자, 얘는 더울서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덥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한자 뜻을 합쳐서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더위를 머무르게 하다. 그러니까 머무르게 하다에서 우리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 멈추다, 멈추게 하다, 그치게 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더위가 차츰 누그러진다라고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더위가 가시다. 더위가 이제 사라지는 시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양력으로는 8월 23일경인데 사실 지금은 이제 이 절기를 처음에 정했던 기후와는 조금 달라졌죠. 지구온난화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서 날씨가 좀 더운 특징을 띠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양력 8월 23일 정도 되면 이제 처서 때는 더위가 가시는 그런
양상의 날씨를 띄었다는 거예요. 자, 풍속으로는 처서 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띄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처서에 내리는 비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처서 비라는 것은 그만큼 처서에 내리는 이 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건데 처서에 비가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그 해의 농사의 풍년이나 흉년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풍속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처서 비 또는 처서 날씨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풍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절기 볼게요. 자, 세 번째에도 복잡한 한자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백로라는 절기예요. 자, 뜻을 보니까 얘는 희다,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하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총 5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백색, 뭐 백색 소음 이런 거 있죠. 그죠? 하얗다, 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는 이슬로라는 한자가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위에 한자 어떤 한자죠? 우리? 비를 의미하는 한자예요. 여기에서는 우리 날씨와 관련된 한자인데 뭐 전기, 뭐 번개 아니면 이슬, 서리와 같이 날씨에 관련된 한자에 이 한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눈 이런 거에도 이 한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이슬이라는 뜻에 영향을 줬겠네요. 자, 이 밑에 있는 한자는 길로라는 한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길이라는 뜻 말고 여기 음을 가져와서 이슬로를 만드는데 이 음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뜻에 영향을 주고 하나는 소리에 영향을 주니까 형성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형성.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 중에서 형성입니다. 자, 쓰는 순서 간단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먼저 쓰고 그다음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렇게 21획의 복잡한 한자인 거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자 모양을 막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한자는 날씨를 의미하고 이 한자는 로를 가져와서 이슬로라는 한자가 됐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정도로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뜻을 보면 말 그대로 희다랑 이슬이 합쳐져서 흰 이슬이라고 해요. 자, 의미를 보면요. 밤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서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시기이다. 밤 기온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냥 풀이 있는 기온에서 상온에서 이제 이슬이 맺히는 그런 기온이 정해진 점이 있는데 그걸 이슬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온이 낮아져서 이제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게 돼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 서늘해지는 시기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시기는 양력 9월 8일입니다. 지난달이네요. 그죠? 지난달 이 시기 정도에 백로였다는 거. 그리고 풍속으로는 벌초가 있는데요. 이렇게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힐 때 즈음에 벌초를 해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이런 풍속이에요. 언뜻 보면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는데 벌초가 뭐야?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우리 명절 즈음에 벌초 간다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가족이, 어른들이? 네, 이 벌초는 이렇게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땅에 묻어서 이렇게 무덤 모양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치르게 되면 이제 이 위로 풀이 점점 나겠죠. 풀이 점점 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벌초하는 시기에 풀을 깎아줘야 여기에 축축하지도 않고 적당한 기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관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로 시기에는 벌초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다음 추분을 볼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추분에서 우리 이 추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자, 봄에는 봄을 의미하는 춘분이 있었어요.
그죠? 자, 여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요. 이 춘분에서 앞자리만 바꾼, 이 계절만 바꾼 추분이 됐어요. 자, 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거고, 여름은 낮과 밤의 길이에서 낮이 가장 길 때, 밤이 짧을 때예요. 자, 가을은 낮과 밤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같아지는 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분이 들어가면 낮과 밤이 같아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 한자들은 얘는 봄에서도 봤고 이건 앞에서 입추할 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풀이를 보면 가을이 나뉘다. 어떻게 나뉘냐면 똑같이 나뉘는데 그 나뉜다는 의미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질 때다라는 거예요. 자, 시기는 양력 9월 23일경 얼마 전이었어요. 자, 풍속은 가을 거디라고 하는데 가을 거지. 자, 얘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추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추수한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예요? 이제 가을에 곡식들을 벼농사나 밭농사 지은 것들을 거둔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풍경이냐면 이런 풍경이에요. 우리 주식으로 먹는 것들이 지금은 되게 음식이 많아졌지만 기본적으로 밥이라고 하면 뭐예요, 밥이? 네, 쌀이죠, 쌀. 쌀을 씻어서 밥솥에 얹혀서 짓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밥을 먹잖아요. 얘네들 나달에서 다 밥이 나오는 거예요. 쌀. 그치? 그래서 이런 풍경, 추수하는 풍경을 이 추분 때 볼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거지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자주 불리는 추수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한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는 봤으니까 한을 볼게요. 자, 아까는 백로였는데요. 그죠? 백로는 뜻이 뭐였죠? 흰 백자에 이슬로를 써서 흰 이슬. 이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자, 한로는 뜻을 보니까 찰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파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매서운 추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추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춥다라는 의미예요. 자,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총 12획입니다. 자, 이슬로는 아까 봤으니까 잘 써보도록 하시고 자, 풀이를 보면요. 찬 이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의미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 자, 아까 백로는 이슬점으로 기온이 내려가서 이제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슬이 아니라 이번에는 찬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추위가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시기는 양력 8월에서 9일경이에요. 선생님이 이거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10월 6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점점 가까워지죠. 이게 날씨가 점점 추워졌다기보다는 선생님의 체감으로는 어제부터 갑자기 확 추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학교, 지금 대천여중은 나오고 있고, 한내여중은 이제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다음에 등교할 때 단단히 춘추복, 가디건 잘 입고 등교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한창 추워지는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는 그런 시기예요. 자, 풍속으로는 추어탕이라고 하는데 이 추어탕의 추어는 미꾸라지예요, 여러분. 미꾸라지를 요새는 갈아서 만들기도 하고 통으로 넣어서 이렇게 추어탕이라는 음식을 먹는데요. 미꾸라지가 이제 양기를 받아서 가을에 되게 기름지게 먹어서 이 몸에 보양이 되는 이런 보양식이에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추어라고도 하는데 자, 미꾸라지에서 여기 추어를 한자로 참고로 써보면 자, 미꾸라지 추를 의미해요. 자, 가을추가 들어가죠. 이게 한자예요. 한자 하나예요. 자, 가을에 이제 양기를 받아서 몸에 보양이 될 만한 그런 생선이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미꾸라지를 다른 말로.
네, 그래서 미꾸라지, 우리가 가끔씩 먹을 수 있는 추어탕, 이걸 먹는 풍속이 한로에 있었다는 거. 네, 어, 지금 외식 같은 거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추어탕 포장해서 한 그릇 먹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네, 저는 추어탕을 안 좋아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추어탕이라는 음식 먹는 시기가 한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강, 마지막으로 상강 볼게요. 자, 여기에도 이 한자가 들어갔으니까 날씨와 관련된 건데 마찬가지로 얘는 날씨와 관련된 이 설이라는 뜻에 영향을 준 거고, 자, 이 한자는 상이라는 의미에 영향을 준 형성에 해당하는 한자예요. 자, 상은 서로상이라는 한자이고, 이 서로상에서 서로라는 뜻은 제외하고 상이라는 소리만 가져와서 서리상이라는 한자를 만든 겁니다. 자, 뜻을 보면, 쓰는 순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렇게 조금 복잡한 한자인데 잘 따라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내리다라는 뜻을 가진 내릴강, 하강하다 할 때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때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이렇게 이쪽 먼저 써야 돼요. 3자 이쪽 먼저. 그다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구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내리다, 눈이 내리다 할 때 그 내리다 이겠죠? 자, 그럼 자, 풀이는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인 거예요. 네, 의미도 똑같죠? 자, 시기는 양력 10월 23일경인데 이쯤 되면 자, 서리가 눈도 아니고 비에서 눈이 되는 그 중간에 어딘가 정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얼 정도로 조금 추워졌다라는 의미죠. 가을이 이제 서늘한 시기라는 겁니다. 양력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10월 23일경에 해당되고 풍속으로는 국화주를 마시는 시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국화라는 꽃이요. 가을을 의미하는 가을의 대표적인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이때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막걸리 같이 생기기도 했지만 여긴 약간 막걸리 같고 얘는 술에 국화를 우려낸 그런 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린 국화를 동동 띄워 먹거나 우려 먹는 그런 국화주라는 술을 마시는 풍습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상강에 해당하는 풍습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6가지 가을과 관련된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 6가지 어떤 게 있었다고요? 입추, 처서, 프린트 넘기면서 한번 보세요. 백로, 그 다음 추분, 그 다음 한로, 마지막으로 방금 본 상강 이렇게 6가지가 총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등교 수업이 될지 원격 수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24절기에서 마지막 계절인 겨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24절기 수업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거지만요. 꼭 24절기 폼 문제 시간 나시면 잘 풀어보세요. 도움이 되고 복습도 잘 될 만한 문제들로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조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잘 하고 다니세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